서한당 기자,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삼성동 자택에 지지자들이 5명도 안 남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김희빈 기자 보고에 따르면 300명이 넘는다는 보고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? 네, 제가 들어가 있는 이 카톡창도 하나 불이 났는데, 현재 이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나 이런 몇몇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이 현재 이 모이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. 이 현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 검찰의 결정을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로 모여서 이 박 전 대통령을 지키고 또 검찰의 어떤 영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의 의견이 되고 있는데요. 현재 3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향후 목요일이 되면 1000여 명, 15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삼성동 또 자체가 또 뜨거워지겠네요. 이현수 기자, 네. 예전 수사 상황에 비하면 지금 검찰 행보가 이례적인가요? 빠른가요?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? 네, 좀 이례적이긴 하죠.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건 3번째입니다.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제도가 생긴 건 최근이라 박 전 대통령이 그 제도는 첫 번째 이제 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. 박 전 대통령 21일에 검찰 조사를 받고 엿새 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. 그러나 전직 대통령,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엇갈린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20일이 넘도록 검찰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그런 결과가 있기도 했는데요. 그런 부분을 검찰이 신경 써설까요? 이제 박 전 대통령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,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40일 정도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김순환 검찰총장 어떤 결론 내릴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정면 돌파다. 서 기자, 검찰에 계속 취재했었는데 정면 돌파 맞습니까? 네, 사실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점에 대한 고민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. 이 23일,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3일 뒤에 결정을 안 하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일찌감치 결정을 해야 한다. 하지만 또 너무 성급히 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으로 역풍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간이 6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이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원래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면서도 결국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 부분이 꽤나 적절했던 것 같다라는 평이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적절했던 것 같다. 어떤 면에서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? 일반적으로 만약 조사를 하고 곧바로 2, 3일 안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정치인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통상의 케이스와 같은 경우 그러면서도 정치권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연출했어야 됐고 이 부분을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민을 해서 이 상당 부분 언론의 말을 아끼다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꺼낸 뒤에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러면 검찰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서 기자, 앞서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예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서 받고서 나오면 구치소 가서 대기하는 동안 수의를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.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런 전철을 밟게 될까요?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특검은 구속영장 좀 복잡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에 피의자의 신분을 확보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구치소로 보내야만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꼭을 입고 있거든요.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로 중앙지검에 대기할 확률이 높고요. 무엇보다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할 경우에 자택에서 그냥 대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구속영장 결과를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아,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군요. 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근데 서 기자,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.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서 기자가 검찰을 많이 오래 출입했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이 정도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?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? 네, 또 한번 저에게 주관적인 점쟁이 역할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. 제가 여기저기 문의를 했는데 이 범죄 혐의도 워낙 복잡하고 이게 또 다소 약간 예민하지만 범죄 혐의를 다투면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법원 때문에 이번 향후에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논란을 피하자면 여론을 편에 안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
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개인 의견이죠? 아, 그럼요. 당연합니다. 예,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나 손범규 변호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의 근본인 고영태 씨 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데 이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보고도 있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들어갔어요. 이 기자. 네. 어떤 거를 논의하고 있을까요, 지금? 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한 이제 방어 논리 구축에 가장 신경을 쓸 걸로 보이는데요. 지금 변호인단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느껴집니다. 당시에 뭐 데스크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검찰 수사를 받은 후에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놨었죠.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명의로 입장을 내놨었는데 그 경의를 표했던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영하 변호사도 조금 전 오후에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이제 그 이후에는 입장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.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갈 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혔던 그 입장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마 내가 안고 갈 건 안고 가겠다. 약간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장 실질 심사를 상당히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최 기자,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. 법원에 출석했을 경우에 최순실 씨랑 마주치게 되는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? 네,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참 끊을래야 끊지 못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재판을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최순실 공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. 시기는 좀 다르지만요. 그래서 그 둘의 관계가 뭐냐? 공범 관계입니다. 법원은 재판부는 당연히 최순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. 그 둘이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순실이 과연 그 재판에 나올까?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그 재판부의 판단, 검찰들의 판단입니다. 왜냐하면 둘이 같이 서로를 감싸고 있고 서로가 아니라고 계속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대질이라도 벌어질 경우에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밟는 동안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친박계도 이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. 네, 그렇죠. 그렇죠? 네, 오늘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친박계인 뭐 김진태 의원, 윤상현 의원 모두 다 입장을 내놓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.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한마디로 참담합니다.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.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. 그만하면 됐습니다.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면은 우리 우파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. 그 투쟁에 제일 앞장에 저 조원진이 있으겠습니다. 네, 지금 조원진 의원이 얘기한 전면적인 네. 거부, 저항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?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이죠.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서도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. 뭐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광영 대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애국시민 전원 즉시 삼성동에 모여라. 그래서 아마 삼성동 자택 앞에 지지자들의 수가 더 늘어난 것 같고요.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원망 섞인 글들도 많았습니다. 영장 중지 수사권을 발동해라. 뭐 이런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요. 이제 자유한국당 측도 물론 유감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조원진 의원이 밝힌 이제 우파의 뭐 엄청난 저항 이런 부분은 약간은 친박계 내부의 반발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
네,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계속 선언해왔던 언론인이죠.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언급했습니다.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순교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박근혜 대통령이 순교자가 됨으로써 폭로한다면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드는 나라는 결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네, 저희 자막이 지금 조갑자 대표 얼굴을 좀 가려가지고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. 이현수 기자, 네. 순교자가 될 것이다. 순교자라는 말,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? 네, 순교라는 건 아마 그 다음에 향후 있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. 이 순교라는 말,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, 대통령 박근혜는 순교당했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부활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정치권 인사들 반응은 물론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계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당장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조기 대선이 있는 이 현 상황에서는 당장은 힘들 것이고 아마 내년 있을 지방선거쯤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지 않을까 이 정도 관측이 나옵니다. 네, 이현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오늘 큐시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호남 경선 결과 계속 추적해서 잠시 뒤 뉴스 탑10에서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계속 짚어보겠습니다. 60초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